어제도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이 호재로 따지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적인 호재로 따지면 엄청난 큰 호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기서 3기 신도시 발표와 맞춰가지고 나는 이런 점이 좀 궁금하다. 오늘 3기 신도시가 주제가 아니에요.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좀 깊이 이야기 자체는 토요일 날 하게 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요거는 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네. 이번 신도시가요. 강남 중심으로 몰리는 거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꼭 의도적이다 보다는 강남 주변으로, 강남 인근 지역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강남 인근으로 이용할 부지가 있다라면 양재동, 세곡동, 내곡동이거든요. 근데 내곡동, 세곡동, 양재동 자체를 고수를 하고 있잖아. 지자체에서. 서울시에서 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아직 손을 못 대는 거죠, 사실은. 지금 양재동, 세곡동, 내곡동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의 값어치, 그린벨트로서의 보존해야 될 가치는 이미 잃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중요한 시기에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또 다른 계획이. 그 계획을 이래서 이 용어로 못 쓴다 이렇게는 이야기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감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또 뭐 1년,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양재, 내곡, 세곡동 이 지역들은 또 다른 계획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보존 가치는 잃었다가 답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그 지역들 자체에 임야를 계속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임야는 보존을 합니다. 근데 전답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보존 가치는 이미 잃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활용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수는 매년 적게든 많게든 증가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천처럼 되면 개발이 어려워지죠. 과천은 지금 발표 안 한다고 했는데 했잖아요. 근데 미룰 수가 없어요. 왜? 과천은 이미 보존 가치를 잃은 지도 오래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부작용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거든요, 사실은. 과천은 비닐하우스도 많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사느냐? 주소까지 옮겨놓고. 그러니 제가 이제 애람견 말씀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아마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서 가장 힘든 곳이 과천이다. 지정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사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과격하고 복잡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또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과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또 아까 질문하신 대로 강남권 대체 부지로서의 가장 근거리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한 부지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질문이요. 하남이 부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거기가 미래 신도시 새로 지으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유래 신도시요? 네, 현재 미래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예. 유래 신도시하고 비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사하고 비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유래 신도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를 할 입지 조건도 안 되고. 예, 이래하고 하남 교산지구하고 비교를 하면은 100대 20. 아예 비교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미사하고 우리가 굳이 미사하고 교산하고 비교를 한다라면은 이제 교산하고 미사하고 개발 형태가 좀 달라져요. 이 교산지구가 좀 생소한 지역으로 좀 이번에 발표 내용이 생소한 지역인가요? 없애도 네. 아니죠. 그냥 거기 할 줄 알았어요. 개발 자체가 좀 생각하고 우리 이제 여사님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거기가 시끄러운 곳이에요. 거기도 데모하고 난리법석이 나고 계속 진행형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에서 MOU를 해가지고 개발을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하남 교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계획된 부지 면적의 3배를 키운 겁니다. 지금 진행형 부지에 더 확장을 시켰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남에서 가장 남아있는 부지가 교산지구하고 감북지구죠. 현재 남아있는 지역은. 그런데 감북지구 자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수도권에서 발표를 해야 될 지역들이 한 15군데도 더 남았어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신도시 4곳 중에서 가장 효과가 없는 지역, 효과가 있는 지역, 분류가기가 좀 쉽게 돼 있죠? 네. 예? 뭐 인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그 검단 신도시 분양까지 죽여버릴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여기 꾸준히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이 2기 신도시 중에서 아파트를 보유하면은 보유한 만큼 피해를 본다, 손실을 본다 했던 지역이 어디였죠? 중동. 한강 신도시. 중동은 1기잖아요. 그게 일기예요. 그렇죠. 중동 신도시는 1기죠. 네, 한강 신도시 상가, 옵스텔,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은 내 거주가 아닌 투자 개념으로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올 봄에 다 정리하라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올 봄에. 이 검단만 나와도 한강 신도시는 아주 힘들어진다. 이 고양시 쪽에서는 지금 발표가 안 됐잖아요. 뭐 내년 되면 또 발표해요. 그쪽도. 고양시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정리를. 사는 것보다도 정리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 우리가 뽑는다라면. 파주 지역은 남북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지를 좋게 보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투자자들은 손을 떼야 손실을 보지 않을 거예요. 또한 이제 이번에 남양주 방면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조금 생생내기용 후보지 신도시가 발표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 2기 신도시 중에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산 신도시에 비례해서 입지 조건이 어떻죠? 더
더 안 좋아요. 예? 그 일대는 갈매지구도 또 해야 되고 우리 서울 그 남양주 접근 경계 지역이 신내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고 다산에서 물량 많잖아요. 또 별내는 어때요? 또 양정 신도시에서 또 나와요. 남양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또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별내나 다산, 신도시 블록이 안 좋은 지역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죠. 피해 자체가. 과천은 어때요? 과천은요, 물량이 넘쳐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과천은 아파트 가격이 푹푹푹 떨어져 가도 선호해요. 그래서 이번 발표된 지역 중에서 1순위는 과천이다.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도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제 교산지구가 되고 나면은 하남 구도심권 자체 변화가 완전히 변화가 온다고 봐야 되겠죠. 하남 교산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은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남 구시가지 구도심의 부동산이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쯤 문제가 오냐? 교산지구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와요. 상권도 많이 신도시로 뺏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도 타격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참 이런 정보들을 왜 듣죠, 우리가? 이 정보가 우리들한테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호재를 보고 투자해서 좀 돈 좀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모이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자, 지인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끼리도 대화를 막 하는데 상당히 신도시가 어쩌다 좋다 나쁘다 이런 평판 또 이야기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야기들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다형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수다형. 남말하기는 우리가 남들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쉽게 편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남들 이야기 편하게 쉽게 잘해가지고 나한테 득되는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요. 특히나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호재를 놓고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화 자체가 어떤 정보에 대한 대화 자체가 수다형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요 자체는 수박 거달기식이 돼버려요. 알맹이가 없어요. 대화가 정보 대화, 정보에 대한 호재에 대한 분석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화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정보 분석 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내 자금으로 내 목적에 맞춰서 투자가 가능한지를 찾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자 상지 신도시가 발표됐으니까 아주 큰 호재는 분명한데 여기에서 지금 투자를 투자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면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자, 규모 자체가 크고 적고 차이에서도 투자도 많은 영향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치적인, 지리적인, 이치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막상 하고 내가 그 전에 투자한 사람, 발표 전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요.
발표 후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오늘도 이 지역들로 아마 출장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느냐, 과연 이 지역에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될까?